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보라입니다.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10시에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김상현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상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좀 큰 시장이 예상되는데요. 수요일 우리 시장 출발 상황 어떤가요? 일단 생각보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어제 미국이 차트 먼저 보고 들어가실게요. 네. 이게 S&P 500 차트를 제가 지금 켜드렸는데 신고가까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이 종목들이 지금 차트가 안 나오고 있네요. 네, 나왔네. 지난번에 2018년 8월 9월에 2940.91까지 찍고 나서 이제 네. 10월에 폭락했다가 그 뒤로 부지런히 올라와서 이제 거의 전고점 역사적 신고가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부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이제 아침에 이제 또 월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네. 아침 출근길에 이제 미국 또 신고가 근접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네. 오른다 이제 생각하고 하셨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관계수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소 다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다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달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달러가 그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1144원, 43원인데 이게 야간에 역외 시장에서 1144원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은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도 미국이 너무 지금 경제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지금 미국 실적 발표 중인데 너무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예상치보다 너무 지금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파월이 저번에 뭐 다시 금리를 긴축하는 걸 풀었다가 다시 완화로 돌리는 척 했었는데 네. 아마 이번에 다시 긴축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게 경제 지표 제가 갖고 왔는데 풀하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금요일 날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 9시 반에 미국 GDP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가 2.1%로 나와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2.1%로 예상을 했지만은 지금 실적 발표되는 거 수준을 보니 이게 2.4에서 2.8, 뭐 잘하면 3%까지도 가능하겠다. 네. 그러니까 GDP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게 되면은 다시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돌리기가 힘든데 네. 이러면서 FOMC가 이제 다시 뭐 금리 긴축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일단은 FOMC는 이번 달 4월 30일 날 회의가 있으니까 아마 그 전까지는 좀 더 달러가 강해지는 좀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때까지는 조금 조심했다가 이게 원래 금리라는 것보다는 환율이 먼저 움직이는, 그러니까 시장의 정책적인 부분보다 시장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실제로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는 방향이 나오는데 지금 이미 이 4월 30일 이전까지는 아마 달러가 좀 강세가 되는 부분이 되었다가 4월 30일 날 실제로 긴축을 나오면 솔직히 좀 부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네. 어느 정도 상승폭은 반납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코스피는 마이너스고 코스닥은 플러스인데요. 그는 플러스 마이너스 수치가 거의 지금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마이너스 0.02, 뭐 플러스 0.13 이 정도인데 일단은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어떻게 정해지는가는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시장의 강한 분위기와는 달리 우리 시장 오늘은 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전장 출발 시장 상황 점검해 봤고요. 수요일 김상현의 마켓 인사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저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미국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얘기도 좀 자주 하고 네. 지금 뭐 본원 통화가 어쩌는지 계속 얘기를 했었고 이제 뭐 수요일 날 무역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EBS가 될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이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이런 것까지 알게 되면은 혹시 모르죠, 어디 가서 잘난 척이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무역 전쟁이 뭐 우려감이면은 뭐 떨어지고 뭐 긴장 완화감 하면 또 올라가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왜 이게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건지 지금 거의 1년째 나오고 있거든요. 네. 1년째 지금 왜 나오는지 그만큼 중요한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무역 전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달러라는 게 필요해요. 아까 제가 시장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달러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는 나라긴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그 달러에 대해서 이 달러가 왜 나왔고 사람들이 왜 다 같이 달러를 쓰게 됐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드릴 거지만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어려우시면은 방송 나중에 꼭 돌려서 다시 보시라도록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렵지만 잘 들어보겠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시작을 달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 생소하기는 하지만 내용 정리해두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월요일 날 보여드렸던 차트 중에 모니터리 베이스라고 있었어요.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 제가 가운데 월요일 날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이 금태환 중지랑 플라잡이 두 가지를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뭐 제가 그냥 그어놓은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어놓은 건데 일단 금태환 중지, 플라잡이는 이제 다들 뭐 뉴스로 많이 아시겠지만은 또 1985년도면은 이렇게 다들 뭐 완전 기억이 안 날 사건은 아니실 거예요. 네. 대신에 1970년에 금태환 중지 이제 이거는 그때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게 뭔지 모르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우리는 지갑에서 지금은 카드를 꺼내시지만은 네. 원래는 뭐 종이를 꺼내 가지고 지불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정말 예전에는 이제 물건이랑 물건을 가지고 교환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 물건이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을 가지고 이제 금본이라고 하죠. 이제 네. 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거래를 했죠. 근데 이게 금본이가 참 좋은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가격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금 하나로 다 거래가 되고 가격이 일정해지기 때문에 전 네. 세계적으로 크게 물가 차이도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 나는데요. 일단은 이게 금이라는 게 많으면 좋죠. 네, 그렇죠. 실제로 지금도 많이 좋잖아요. 네. 금 목걸이 차고 팔찌차고 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금이라는 게 정말 물건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일단 금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목걸이로 교환할 수도 없고 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만약에 제가 슈퍼에 가가지고 뭐 음료수 콜라를 하나 사는데 금이 요만큼인데 금을 요만큼 떼어가지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집에 두면은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영국에서 금 저장소라는 게 생겼어요. 네. 정확하게 명칭이 골드 스미스라고 이제 어, 원래는 금 대장간이었어요. 스미스가 대장간인데 네. 대장간에서 이제 금을 맡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무기를 가진 병사들도 붙여가지고 금을 보관을 하면서 이제 보관증을 하나 써준 거죠. 보관증이요? 네. 저희가 전당포 가면 써주듯이 어. 이제 그런 것처럼 보관증을 써주고 대신에 이제 하루에 얼마씩 내라. 대신에 하루에 금이 얼마큼씩 까인다라든지 네.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금 저장소라는 게 생겼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나라에 돈이 많아져야 되고 계속 거래가 돼야 되는데 금은 더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기려면 캐야 되죠. 네. 지금 돈을 찍어서 발행을 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더 많은 경제를 성장하려면은 이제 금을 캐야 되는 건데 일단 이 금을 캐는 거랑 실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경제에 뭐 버블이라는 게 없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버블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부동산 매매할 때 부동산 이제 가격 보고 내 통장 잔고 보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하면서 내 자산이 증식해 가는데 이 버블을 이용해서 증식을 해가는 네. 건데 대출이란 구조가 없기 때문에 대출하려면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더 많은 금을 빌려주면 또 다른 사람이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쉽사리 금을 못 빌려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금 저장소에서 그러니까 골드스미스에서 이게 머리를 쓴 건지 더 많은 돈 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게 별로 돈이 안 됐는지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했는데 금은 저장소에 맡겨두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금을 가져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네. 왜냐면 그 금을 가지고 자기 목걸이를 만들 것도 아니면은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저장소에는 계속 금이 쌓여가고 보관료는 계속 받지만은 더 이상 자리가 없어지면 또 다른 저장소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네. 이 부분이 이제 리스크가 부담이 돼서
다른 사업 구조, 지금으로 따지면 대출이란 구조인데 네. 금을 없는 사람한테 보관증을 써줍니다. 금이 없는 사람한테 보관증을 써주고 네. 네. 보관증을 주면 대신 그 보관증을 가져간 사람은 금이 없기 때문에 매달 그 금을 채워놔야 됩니다. 아, 네. 네. 금을 채워놨든지 보관료를 채워놨든지 지금으로 따지면 대출이자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처럼 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금 보관증, 실제로 그때는 시장 가서 금을 주는 게 아니라 금 보관증을 이렇게 넘겨주면서 거래를 네. 했기 때문에 이 보관증이 사실상 돈이 된 거예요. 이 보관증을 없는 보관증을, 그러니까 없는 금을 보관을 했다고 이제 써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관증 써준 건데 그 골드스미스의 생각에서는 한 5배에서 10배 정도는 써줘도 이게 문제는 없겠다. 네. 이게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금을 누가 이제 1kg로 맡겼는데 이게 10명한테 1kg 보관증을 써줬어요. 그러면 이제 10kg 실제로 10kg 보관증이 된 건데 창고는 1kg밖에 없죠. 네.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다 같이 와서 금을 찾아달라고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뱅크런인데 그 다 같이 누구라도 빨리 지금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으면은 뭐 맡기고 뭐고 다 떠나고 내가 가지고 이게 최고니까 경제가 안 좋으면은 다 같이 가가지고 내 물건을 찾아오려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도 알죠. 실제로 보관소에 저만큼의 금이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빨리 가서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라서 빨리 누가 먼저 가서 금을 찾아오느냐 이게 그래서 뱅크런이란 말, 은행으로 달려간다 해서 네. 뱅크런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일단 이 금 보관업자가 이 뱅크런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없애기도 해야 돼요. 만약 경제가 안 좋아지더라도 아니면은 뭐 경제 조금 불안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도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때 썼던 게 이제 금을 보관해 준 사람한테도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금을 보관한 사람도 그러니까 보관한 사람이 이제 보관소에다가 이제 보관료를 지불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금을 맡긴 사람한테는 돈을 주고 네.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웬만하면 찾으러 오지 마. 이제 이런 뜻이죠. 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너 금으로 다른 사람들 장사하는 돈 너한테 좀 떼줄 테니까 오지 마. 이제 이런 의미가 되면서 이제 예금도 예금이라는 것과 이제 대출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금리 차이 생기면서 이제 네. 골드스미스는 그 예대 마진을 이제 챙기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여수신이 생기면서 그랬었는데 일단 이게 전국 전체적으로 이제 영국에서 금본위 제도를 가지고 있던 이제 분위기였고요. 네. 근데 이게 영국이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네. 일단은 이제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은 이제 금본위 제도라고 했을 때 이제 A 국가가 있고 이제 B 국가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앵커님이 운영하시는 나라가 있고 이제 네. 제가 운영한 나라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제 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막 물건을 만들어서 막 물건을 팔면은 이제 금을 주셔야죠. 네. 금을 주시면은 저는 창고에 금이 계속 쌓여가는데 그렇죠. 이제 금고가 점점 바닥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금을 계속 주기만 하시니까 재금고가. 그렇죠. 그렇죠. 재금고는 계속 늘어나고 그때는 금이 돈이었죠. 나라에 돈이 많아지면은 전체적으로 물가도 오르게 되고 물가가 오르고 나서 이제 임금이 오르게 되고 네. 이제 이런 구조가 계속 가다 보면은 제가 이제 앵커님한테 팔았던 물건 가격이 점점 오르게 될 거예요. 이게 물건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은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내가 만드는 게 더 싼데 아니면 내가 파는 게 더 싼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네. 있죠. 이제 그러면은 저도 이거를 굳이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사오는 게 싸네 하다 보면은 이게 바뀌게 됩니다. 아. 그건 거꾸로 제 금고가 줄어들게 되죠. 네. 나라의 통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나라의 통화가 줄어들면은 물가가 내려가고 소득이 내려가고 모든 것이 내려가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조금 야비하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네. 그런 게 잘 살다가 돈을 요만큼 가지고 있다 요만큼 가지고 있으면은 되게 치졸해져요. 그래서 이때 방법이 사람이 이제 착하냐 못되냐는 좀 나중에 문제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제가 열심히 일을 하든지 아니면 뺏어오던지. 네, 가서 이제 속된 말로 강도짓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아니고 가서 그냥 가가지고 금고 털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금고 쌓여있고 여기서 다시 털어가려면은 저보다 강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면은 또 뺏어오기 힘들죠. 네. 이러면서 옛날에는 이제 힘이 셌던 나라가 돈도 많고 이게 중고등학교랑 똑같아요. 이게 이게 좀 키 크고 튼튼한 애들이 저처럼 작은 친구들 괴롭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괴롭힌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덩치 큰 나라들이 덩치 작은 나라들 이제 괴롭히면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건데 그러면서 네덜란드도 돈을 많이 벌었었지만은 네. 나중에 쇠퇴를 했고 스페인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쇠퇴를 하면서 있었었는데 이제 영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면서 공장을 많이 돌리기 시작을 하죠. 이제 나라의 금고가 점점 쌓이고 여기저기 뭐 이 아시아 뭐 남미까지 갔었나요? 뭐 아메리카 대륙, 뭐 아프리카 대륙, 유럽 여기저기 막 식민지를 만들면서 공장 만들고 이 물건들 팔아나면서 영국에 돈이 엄청나게 쌓여갔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아지면은 이게 조금 이제 게을러져요. 이게 다들 이제 블루 칼라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화이트 칼라를 꿈꾸게 됩니다. 네. 이제 생산을 안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좀 힘들게 몸 쓰는 일 말고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일하고 싶어해요. 아, 네, 이제 그렇군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배가 부르다 이거죠. 네. 이게 앉아서 이제 그때부터 영국이 제조업 국가에서 금융 선진국으로 이제 발달했던 거게 이제 그때 이제 지금도 런던 네. 거래소 뭐 IC 해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이제 그때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굳이 힘써서 뭐 물건 만들지 말고 그냥 돈 장사하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했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라의 금이 은근슬쩍 나가는 거예요. 이제 개개인 분들이 잘 살게 될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국부는 유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시처럼 똑같이 되어버려요. 이게 점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전에 일단은 영국에서 금이 계속 쌓여갔을 때 슬슬 영국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이 금이 많이 쌓이고 이제 화이트 칼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 금을 기준으로 또 다른 돈을 만들고 파운드화를 만들고 계속 돈을 찍어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뿌렸는데 슬슬 이제 영국 중앙은행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금 바꿔달라고 그러면은 바꿔줄 수 있는 금이 없는데 이 수준까지 온 거죠. 네. 계속해서 제조업을 해가지고 금을 들여오는 입장에서 돈을 찍어냈다면은 문제가 좀 나중에 왔겠죠. 근데 네. 이제 점점 금 유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통화량은 점점 많아지고 찍어낸 돈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이걸 알게 되고 이제 이게 나중에 미국이 뭐 세계대전이라든지 뭐 군수 사업부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미국한테 제조업을 좀 뺏기긴 해요. 그러니까 영국이든 미국이든 같은 민족이긴 한데 어차피 네. 영국에서 조금 미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은 둘이 관계도 안 좋았고 전쟁하면서 관계도 안 좋았고 미국에서 이 제조업을 많이 뺏어오면서 미국이 잘 살게 되니까 이 기축통화권이 영국에서 그때부터 달러로 넘어가게 된 거죠. 네. 예, 일단은 여기까지가 금본위 제도와 금태환 제도, 그 다음에 이게 기축통화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이제 영국이 어떻게 미국까지 넘어가게 되느냐인데요. 일단은 아까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일단은 금태환 제도에서는 일단 나라의 국가에 금이 많아야 되고 네. 이 금을 계속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일단 여기까지가 금태환 제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영국의 선례를 토대로 지금 미국은 좀 머리를 좀 상대적으로 쓴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영국을 이제 항상 전례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전례를 보고도 똑같이 당하는 바보예요. 그러니까 저 영국이 이제 기축통화를 제조업 어떻게 되는지 다 봤기 때문에 네.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이 미국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인데 마찬가지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겪을 건 똑같이 겪어야 돼요. 이게 네. 완전 그건 아니니까 제조업을 똑같이 하다가 이제 국가에서 아무리 너네 제조업 그래도 열심히 계속해라고 해봤자 어차피 사람들은 마음이죠. 정부에서 저한테 시켜도 저도 제가 마음에 들면 안 될 거예요. 안 하는 것처럼 네. 제조업은 점점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거기서 멈추게 되고요. 거기서 금도 계속 유입이 되다가 이게 1970년대까지 오게 되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영국처럼 금을 많이 찍었죠. 네. 금을 통화를 많이 찍었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차트에도 보시면은 그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때 여기 전이죠. 네, 여기 맞습니다. 이게 달러가 이게 달러입니다. 참 달러가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보면은 이때도 한 2배 가까이 찍어내요. 통화를. 이 전에는 네. 사실상 거의 뭐 2만 밀리언 달러였었는데 이게 한 8만까지 수준이 올라오게 되니까 이제 닉슨 대통령도 생각을 했던 닉슨이 그 당시에 뭐 FOMC 중앙은행장이 생각을 했겠죠. 네. 이 많은 돈을 다 가져가려고 하면은 금이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뭐 이제 정부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영국의 전례를 봤잖아요. 네. 이대로 두면은 기축통화를 또 어디다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머리를 정말 잘 썼어요. 네. 여기 금을 그냥 다 적었자
나 너네한테 금 못 준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이게 바로 금태환 중지 사건이고요. 네. 금을 못 주겠다라고 딱 선언을 해버린 대신에 뭘 했냐고 하면은 중동에 갔어요. 중동으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네. 중동 가면 뭐가 가는 정도 석유, 기름 이런 그쵸. 게 생각나죠. 그거 가지러 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동 하면 석유가 떠오르듯이 석유 하면 중동이 떠오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석유가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현존하는 자원들 중에서 석유만큼 일정 지역에 딱 물려서 이렇게 나오는 자원들이 몇 개 없어요.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뭐 더 밑에 있는 거 아니면 더 짜잘한 것도 모아서 길을 만들긴 하지만은 네. 중동 국가처럼 이렇게 원유가 쏟아져 나오는 국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거는 그래 저거다 저거를 볼모로 잡자 해가지고 사우디로 가가지고 원래 그 당시에 냉전 체제라고 해가지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많이 만들고 이제 소비에트 연방은 공산주의 국가를 많이 만드는 것에 치중을 했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왕족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이 왕족 국가를 지원을 해줄 리가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은 이제 중동에다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네 왕족 깨지 않고 잘 앞으로 번창하게 지켜줄게. 네. 대신에 기름은 달러로만 거래를 해라. 아, 머리를 정말 잘 쓴 거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동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고 네. 이제 이란이랑 사우디랑 종교가 같은 이슬람이지만 수니파와 시아파로 다르잖아요. 네. 이 싸움에서도 지켜주고 그때부터 사우디가 중동의 이제 중동의 왕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네. 사우디는 미국을 등에 업고 이제 미국은 석유라는 자원을 볼모로 잡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석유를 사가려면 어쩔 수 없이 달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때부터 달러가 이제 금본위 화폐가 아니고 이제 크레딧 달러라고 해가지고 이게 영어로 크레딧이니까 신용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금본위 제도는 금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화폐를 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신용 달러에서는 신용을 기반으로 달러를 발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이 달러라는 것은 전혀 망하지 않을 상품이야. 전혀 망하지 않을 돈이고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아라는 것을 전 세계에다 퍼뜨려줘야 됩니다. 네. 신뢰를 계속해서 줘야 되는 그쵸. 상황인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쓰려면 이 달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네. 실제로 지금 미국이 망할 것 같으십니까? 절대 안 망할 것 같아요. 망하면 네. 우리나라가 먼저 망할 것 같지 미국이 망할 것 같지는 맞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가장 안전한 채권이 네.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한 미국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무위험 이자율이랑 비슷해가지고 거의 위험이 없는 이자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안전한 지금 달러가 됐는데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자기네들 이제 자기가 자기 신용을 믿고 막 달러를 발행을 하면서 그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 금태환 중지 이후로 오히려 달러가 더 급가속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달러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문제가 달러가 늘어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달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통화량이 늘어나죠.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물가도 같이 오르게 되는데 일단은 뭐 신용은 회복은 했지만은 뭐 국가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요. 네. 대신에 내가 당장 쓸 때 문제가 안 돼야 되죠. 근데 이제 달러라는 것을 계속 쓰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네. 이게 조금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달러를 계속 써도 되는 건가? 내가 금을 쓸 때는 이 정도까지 물가가 안 올랐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또 다른 잔머리를 써야 돼요. 또 다른 잔머리를 써야 되는데 이제 이 달러가 많아졌으니까 이 달러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것이다라는 게 아니고 다른 핑계를 대야 되죠. 근데 이 다른 핑계를 대려면은 또 다른 재물이 필요한데 네. 이제 미국은 막 여기저기 전 세계 탐색을 하는데 네. 딱 두 나라가 걸립니다. 일본이랑 독일. 아. 이 두 나라가 걸렸는 이유가 이 두 나라가 미국한테 밑보여서가 아니에요. 일본이랑 독일이 미국 상대로 돈을 잘 벌었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은 뭐 그때부터 벤츠, BMW 자동차 막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장을 많이 돌렸고 네. 일본은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이다라는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그때 뭐 소니, 파라소니 해가지고 뭐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 미국을 상대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기 때문에 미국이 야 너네 나 때문에 돈 많이 벌었지. 네. 너네가 희생 좀 해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플라자 호텔로 조용히 불러가지고 네.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내밉니다. 서명해라. 근데 계약서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달러 약세, 그러니까
너네 통화 가치는 올리고 우리 통화 가치는 내리는 쪽으로 합의를 하자라는 쪽이 돼버려요. 네. 그게 플라자 합의인데 아, 그렇군요. 일단 이게 지금 환율 그렇게 이게 뭐냐 좀 조정을 하는 거랑 물가랑 네. 뭔 상관이냐 하면은 이제 일본이 일본의 가치를 올려버리고 이제 미국의 가치를 내려버리면은 엔화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산 물건의 가격들이 점점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언론을 하죠. 일본의 그 제품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비싸게 팔 수밖에 아.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네. 물가 상승의 이유를 자기들이 달러를 많이 반영해서가 아니고 일본이랑 독일 때문이다. 이제 근데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일본의 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일본은 완전 외국인의 자본 개방이 된 시장이고 우리나라도 개방이 됐지만은 개방이 조금 제한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미국이 1이라는 압력을 넣어도 한 0.3, 0.2밖에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이제 정문 개방을 해가지고 한 80%, 90%까지 효율이 나오게 시장을 개방하게 되는데 이때 갑자기 엔화가 이제 달러 대비해서 120이었다가 240까지 두 배 가까이 치솟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엔화가 두 배까지 오니까 실제적으로 물가가 거의 그만큼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물가가 그렇게 올르게 되니까 야 냉장고가 100만 원 했던 게 200만 원이 됐어. 이러면은 달러 때문이 아니고 야 일본에서 가격이 올렸다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미국에서는 잘 통했네 이제 이렇게 되면서 플라자 합의가 미국에서는 되게 성공적인 조약이었고 네. 이제 그렇게 됐었었는데 일본은 완전히 희생양이 된 꼴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독일도 아까 제가 불렀다고 말씀드렸는데 독일은 네.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독일은 유럽 자체적으로 이제 채권들이 많았는데 네.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 채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비율이 독일에 비해서 불리했기 때문에 네. 이게 엔고 현상이 이제 독일의 마르크와 이제 급등보다는 빠르게 왔던 거죠.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네. 지금 이 과정이 좀 비슷하죠. 지금 중국이랑. 그렇네요. 2017년에 뭐 중국한테 이제 그거를 뭐 너네 환율 뭐 너무 조작하지 마라. 너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겠다. 네. 이제 이렇게까지 가버리는데 이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이 근데도 계속 지준율 내리고 하면서 점점 위안화 약세를 불러와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말을 했는데 중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니 그 전에 약간 일본한테도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 전에 말을 했을 때는 야 내가 너네한테 보는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 이거 좀 줄이자. 이제 이게 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미국은 무역에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까 근본 이자에서는 금을 많이 쌓아둬야 된다. 네. 무역을 많이 흑자를 벌여들여야 된다. 이렇게 됐었죠. 근데 거꾸로 이제 크레딧 달러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무역을 적자를 봐야 되는 구조인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이 뭐죠? 가장 많이 수출하는 반도체와 휴대전화. 그렇죠. 네. 반도체, 스마트폰 이제 그 네, 정도 많이 그렇죠. 하고 이제 중국에서는 공장 돌려서 옷이라든지 뭐 물건을 많이 팔고 네. 뭐 독일은 자동차를 많이 팔지만 혹시 미국은 뭐 많이 파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뭘 많이 팔까요? 생각나는 게 없으시죠? 미국에서 네. 아마 딱 무기 정도? 무기 네. 무기 맞습니다. 무기랑 그다음에 영화. 영화. 여기에서만 이제 흑자를 볼 뿐이고 실제로는 그런데 이것보다도 가장 미국의 가장 큰 수출품은 달러입니다. 그렇군요. 돈을 팔아야 돼요. 얘네들은 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 석유 시장을 점거했던 것도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좀 써라. 네. 이런 것을 유인을 하기 위해서 그 석유 시장을 점거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원리라면은 이 원리로 생각을 하면은 미국이 무역을 흑자를 보면요. 자기들만 달러를 쓰지 다른 사람들은 물건만 주는 꼴만 돼버려요. 네. 달러를 많이 줄어들고 우리는 달러가 많아지는 건데 이거랑 아까 석유 시장 점거한 거랑 이렇게 이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적으로 무역을 적자를 봐가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최대 많은 달러를 주기 시작합니다. 네. 물건을 받아오고 달러를 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역 적자 보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적자 안 좋지. 또 일본에 대해서 여론도 안 좋게. 왜냐면은 야 너네 우리 상대로 우리가 너네한테 적자 보고 있잖아. 좀 정정당당하게 하자라고 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은 적자를 봐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축 통화를 유지하려면 아까처럼 달러를 많이 써야 되고 근본 제도가 아니고 크레딧 달러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써야 되고 달러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달러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시장인데 네.
그 무역을 흑자를 봐버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달러를 안 쓰게 되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무역을 흑자를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이 크레딧 달러라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네. 미국이 망하기 전까지 미국이 무역으로 돈을 버는 일은 없을 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득은 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정부 그 가계부를 뒤져보면 마지막엔 항상 마이너스로 적혀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아니고 플러스가 되면은 기축통화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네, 의외의 사실이네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파는 것처럼 네. 미국은 달러를 팔아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반도체 많이 써야 되죠.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거꾸로 반도체 많이 한국은 그래 반도체 많이 쓰라 그래.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써야 돼. 이게 미국에서 뭐 생산 뭐 공장 돌리는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은 국가 입장에서는 달러를 많이 쓰는 게 좋다. 이제 이게 여기까지요. 그렇군요. 네. 이게 그 아까 일본 플라잡이 불러들인 것처럼 미국이 일본이나 독일을 뭐 무역 전쟁, 뭐 환율 관련해서 불러들였죠. 네. 근데 2017년에 이제 기사들 보시면은 뭐 미국이 중국한테 뭐 환율 조작국이다. 뭐 2016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들어간다, 뭐 이제 유럽도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여러 가지 막 찔러 봅니다. 네. 찔러 보는데 일단 중국이 가장 말은 잘 안 들어요. 환율 계속 내리고. 근데 이때 아까 제 일본을 좋은 제물로 삼았다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본이 그만큼 미국에서 돈을 많이 많이 벌어서. 중국도 원래 못 사는 나라였는데 미국 대비해서 70%까지 경제 성장을 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네. 미국 상대로 물건을 많이 팔아먹었어요. 네. 미국도 이제 30년 전에 25년, 30년 전에 이제 그런 기억이 있으니 한 번 더 재물을 삼아야겠다 해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트럼프 생각 아닙니다. 제 네. 생각입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일단은 뭐 일본을 제물로 잡은 것처럼 중국을 제물로 잡고 중국한테 야, 너네 환율 좀 조정 좀 하지. 이제 너네 마음대로 막 조작 좀 하지 말고 좀 시장의 균형에 맡기지. 이렇게 처음에 약을 치다가 네. 말 잘 안 들으니까 야 너네 우리가 보는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다. 이제 슬슬 이제 얘기를 꺼내게 되고 네. 미국에서 무역 적자 규모의 절반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총 만약에 100%의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50%는 중국 몫이거든요. 그래서 중국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너네한테 보는 적자가 너무 심한데 이거 좀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이루어지고 왜 지금 중요한지는 이게 달러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은 이 달러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보시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봐도 트럼프랑 시진핑만 딱 갖다 보셔도 서로 누가 양보 안 할 것 같지 그렇죠. 않습니까? 강대국이죠. 그렇게- 강대강. 네, 그게 사람 얼굴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얼굴만 봐도 둘 다 독불장군처럼 생겨가지고 네.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달린 것처럼 했는데 일단 트럼프는 중국한테 지기 싫고 네. 중국도 미국한테 지기 싫고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주석이 왕이거든요. 네. 거의 신입니다. 근데 그 주석이 다른 나라한테 고개를 숙였다 하면은 나라가 많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제가 5월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산주의 국가가 국제적으로 외교 한번 잘못하면은 뭐 반대 세력이 나타나면서 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다. 이제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지금 열심히 뭐 절대 집권까지 만들었는데 이렇게 트럼프한테 그래 너네가 하고 우리가 양보하겠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가지고 서로 위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미국이 원하는 구조는 위안화의 절상이고 네.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한테 무역을 흑자 보는 거 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흑자 보자고 해도 흑자가 안 만들어져요.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미국 물건 더 미국이 중국 물건 안 사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뉴스 뭐 처음에 나왔을 때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리죠. 무역 적자 이거 흑자로 만들던가 뭐 적자를 엄청 줄이겠다 하는데 그 말을 믿지 마시고 적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점점 그러니까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나중에 보면 적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결국 원하는 거는 트럼프랑 시진핑이 서로 양쪽에서 어느 정도 잘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달려있는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그 전례가 미국은 아까 영국의 전례를 보고 배웠다고 했죠. 네. 중국은 일본의 전례를 보고 배웠어요. 이게 우리만 아쉬운 것이 아니나 미국도 아쉬운 거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슬슬 똑똑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똑똑해져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우리가 해봤자 우리만 손해지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일본처럼 바로 이렇게 해줘도 1985년 일본처럼 뭐 피해가 크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월요일날 제가 코끼리 비유로 해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내 그 자존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솔직히 말로 안 하자면 미국 너네도 지금 불리하지 않냐? 너네 지금 쪼들리는 거 아니냐? 너네 달러 지금 망가질까봐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서 중국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네. 내수 시장이 살아나면요, 지네가 만들어서 지네가 팔면 돼요. 지네 나라끼리 지네 나라 사람들끼리 막 사고 팔고 하면 되는데 관세라는 거는 나라에서 나라 밖으로 넘어갈 때 붙여지는 세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를 때려도 중국이 내수가 튼튼해지면 이 관세 카드가 안 먹혀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100을 제시했다가 점점 이렇게 깎는 입장에서고 그렇군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대로 고수라고 서로 지금 그러니까 양보해 주는 척 하다가 네. 싫은데 이렇게 지금 계속 무역 전쟁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으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성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내수 시장이 점점 견고해지면은 앞으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역 전쟁이 잘 되든 간에 못 되든 간에 중국 증시는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안전하진 않습니다. 네. 주식이라는 게 안전한 건 없어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무역 전쟁이 잘 되면은 미국도 중국도 잘 올라가겠지만은 무역 전쟁이 안 되면은 미국은 아마 크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뭐 작년 2010년 전이죠. 2008년 때의 악몽이 다시 코스피가 2000에서 800까지 내려가는 그런 네. 악몽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싶은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라야 될 거는 저희 힘센 형들끼리 조금 원만하게 잘 풀었으면 좋겠다.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은 무역 전쟁을 보실 때 달러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무역 분쟁이 잘 마무리가 된다는 건 결국 어떤 결론이 나야 잘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위안화가 계속 강세가 나오면서 관세라는 거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무역 적자를 계속 보는 수준인데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저번 플라자비에 뭐 비슷한 뭐 양식은 쓰되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내줄 건 내주고 차라리 뭐 어느 정도 중국이 지금 내줄 카드는 두 가지입니다. 네. 시장 개방이랑 그다음에 환율인데 이 둘 중에 하나만 내주든지 아니면 시장만 개방해주면서 뭐 시장 논리대로 맡기면은 환율은 알아서 뭐 어떻게 중국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달러를 조금 손쉽게 넣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 이게 제일 좋거든요. 저번 월요일에 제가 그래프 말씀드리면서 뭐 MSCI 뭐 비중 확대 해가지고 네. 달러를 많이 만들었다. 근데 이제 MSCI의 달러 바스켓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이 건전하고 투명해야 된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빨리 중국으로 넘기면은 미국 입장에서 좋은 거고 중국에서는 자기네들 정부 정책 안 건드리기 제일 좋기 때문에 제일 좋은 합의점은 중국이 어느 정도 외국에 대해서 투자 시장을 조금 개방을 하게 되면은 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달러의 탄생을 통해서 미국의 속마음을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 내일도 만나 뵙죠. 내일 이어지는 내용 조금 살짝 예고해 네.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시장을 좀 봐드릴 거고 네. 수요일은 오늘처럼 조금 경제 방송이라든가 뭐 이제 EBS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테마로 좀 이어갈 건데 네. 일단 내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GDP 기반으로 미국의 금요일날 발표된 GDP 기반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느냐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서 시황 점검 한번 해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에는 무역 전쟁이 뭐 성공을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전 세계 시장이 뭐 미국이나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우리나라 시장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선진 증시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정말 EBS 강의를 본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우리가 그동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시장의 상승과 하락 등의 의견에 익숙하게 들어왔잖아요. 오늘 이렇게 무역 전쟁이 발발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왜 우리 증시에 이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이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김상현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주가를 크게 움직일 만한 이벤트가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종목의 실적 이슈들 잘 챙기셔야 할 텐데요. 곧이어 방송되는 오감만족에서 종목 이슈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